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패스트트랙 주역이었던 정의당이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토사구팽을 당했기 때문이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을 한창 주도할 때 이 정의당이 그런 생각을 했었죠. 20석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랬던 정의당이 지금 최악의 지지율을 맞아서 당혹스러워하면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날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정의당은 3.7%입니다. 전주보다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런 결과는 리얼미터의 지난 2018년 4월 셋째 주 3.9%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입니다. 4월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이 국민의당 4.0%보다도 뒤지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물론 지난 26일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조사한 거죠. 4.7%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한때 10%를 훨씬 넘었던 지지율을 보였던 그 정의당의 수치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정의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정의당과 지지층이 겹치는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같은 범여권 비례정당이 잇따라 창당되면서 지지자가 분산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그러죠. 이 공수처 법안 처리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4+1 패스트트랙의 주역이었던 정의당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게 사실상 토사구팽을 당한 것이 이런 참사를 불러온 계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환호를 했었죠. 주변의 예측 역시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여권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자신들이 엄청난 수를 확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의고 뭐고 다 팽개치면서 선거법 개정을 맨 앞줄에 서서 강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가지고 예측했을 때 정의당은 비례대표에서 잘해야 3, 4석,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역구는 심상정 대표마저 당선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김종대 수석 대변인이 개혁의 광장에서 민주당을 퇴출시켜야 할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분노가 가득했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정의당은 지금 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이 돼 누구보다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날 비례대표용 정당들의 이딴 등장과 관련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던 사람으로서 위성정당 출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런 혼란과 염려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혜영 청년선대본부장도요, 26일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그러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이런 정의당의 추락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한때 정의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 진 교수가 정의당의 이런 추락에 대해서 정의당이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지 못했던 까닭이라, 그러면서 진보주의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세상이 됐고, 또 진보라는 이름이 너무 더럽혀졌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진중권은 설사 작년에 정의당이 조국 임명에 반대했더라도 지지율은 바닥을 찍었을 것이라 그러면서 당시 정의당은 조국을 데스노트에 올리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자신한테까지 도와달라고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중권은 이어서 그때 맞아야 했던 폭풍을 지금 맞고 있을 뿐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진중권은 그때 폭풍을 맞았더라면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 이름에 흠집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금쯤 얻어맞은 상처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됐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위기는 지지층을 확산, 스윙보트층의 표를 얻으려고 진보 노선과 원칙에서 벗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전략의 한계가 드러난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정의당 욕심과 오만이 가져온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정의당이 원내정당을 향한 거대한 욕심, 조국에 대한 오판이 가져온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를 엄청나게 후퇴시키면서 정의와 공정도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야말로 비례당과 조국 논란만 남는 선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소수 정당에게 활로를 열어준다는 명분을 내걸었던 민주당이 야비하게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제2 친문정당까지 만들어지면서 소수 정당은 아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러한 범요건 정당이 친조국 인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21대 총선이 조국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도 생겨났습니다. 범여 비례정당인 열민주당 공천을 받은 인사들은 조국 사태는 검찰 구태타라고 그러고 또 조국을 보면 조광조 선생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연일 친조국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염두에 두고 조국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못했고요. 또 원내정당 진입을 꿈꾸면서 선거법 개정의 용병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앞잡이 노릇을 한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난장판 정치로 만든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국회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이 있어서 정의당이 그렇게 앞장서서 돌격대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지저분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정의니 공정이니 하는 그거는 말짱 헛것들이었고요. 오직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혈안이 된 결과가 지금 정의당 지지율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야바이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이런 선거법을 만든 것에 대해서 비례유성 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후회스럽다는 표현을 했지만 선거법 자체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누더기법으로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 법안 합의를 주도했던 최입의 민생당 의원, 그 전에 바른미래당 출신이죠. 26일 날 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의 4+1 협의체가 만든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4+1 안에서 각 정당이 이해관계를 따라 협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선거판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최입의 의원은 한 일간신문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최근 민주당이 무명 정당들을 급조해서 비례유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협상 막판에 정의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비례유성 정당 창당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자기 표 계산만 하다가 난장판이 됐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선거법 협상 당시에 민주당은 석패율 제도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재선용이라고 반대를 했고 자신들의 뜻을 결국 관철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 민주당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면 진보표를 나눠 먹어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원칙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운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입의 의원은 패스트트랙 전국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었죠. 최 의원은 이런 법을 만든 책임을 지고 이번 4.15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이 최소한 최입의 의원 정도의 반성이라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아직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정말 정의당 이름에서 정의를 빼야 될 것입니다. 하기야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요. 더불어 역시 모두와 더불어가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더불어이고요.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는 말이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선거법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든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정의당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게 될 겁니다.
정의당이 이름 그대로 정의라는 단어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인식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뼈를 깎는 반성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뭔지는 정의당 스스로 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인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정의당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